안녕하세요. 45년 경력 심장내과 전문의 박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응급실로 실려온 75세 김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셨다가 넘어져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라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4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는 계단 오르기는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운동입니다. 60kg인 분의 무릎에는 계단을 오를 때 무려 240kg의 하중이 실립니다. 이는 성인 남성 3명이 무릎 위에 올라탄 것과 같은 무게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낙상 환자의 55% 이상이 계단에서 발생합니다. 저 역시 응급실에서 계단 낙상으로 인한 골절 환자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량과 연골의 탄성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계단 오르기가 관절염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계단 낙상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82세 박할아버지가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시면서 척추 압박골절과 대퇴골 골절을 동시에 당하셨습니다. 수술 후 6개월간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고 그 과정에서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결국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셨죠. 운동하려다가 평생 못 걷게 됐다며 후회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계단 낙상은 평지 낙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높이 차이로 인해 충격이 더 크고 여러 부위를 동시에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대퇴골 골절이나 척추 압박 골절은 장기간의 수술과 회복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부상 이후 운동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욱 빠르게 약해지고 이는 또 다른 낙상의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또한 계단 오르기는 심박수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계단을 오르다가 심근경색을 겪은 분도 계셨습니다. 심장이나 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난 4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노년기 운동의 핵심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강한 운동은 짧게, 약한 운동은 오래입니다. 78세 최할머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매일 1시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운동 강도를 조절해 드렸습니다. 빠른 걷기는 10에서 15분으로 줄이고 대신 천천히 걷기를 30에서 40분으로 늘렸습니다. 3개월 후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운동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원칙은 2가지 이상 섞어야 균형 잡힌 효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83세 이 할아버지는 걷기만 하시다가 근육량이 계속 감소했습니다. 유산소 운동에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추가한 후 6개월 만에 근육량이 15% 증가했습니다. 유산소, 근력, 균형, 유연성 운동을 골고루 섞어야 신체의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몸의 신호를 기준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80세 정할머니는 컨디션에 따라 운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신 후 운동 지속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쉬는 것을 운동의 일부로 생각하고 몸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강도나 종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3가지 원칙만 지켜도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첫 번째 운동인 수중 걷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김할아버지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들어하셨던 김할아버지께 수중 걷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서 뭘 하겠냐고 회의적이셨지만 3개월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70% 이상 줄어들었고 근력도 현저히 향상됐습니다. 수중 걷기가 이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물의 특성 때문입니다. 물속에서는 부력 덕분에 체중의 약 80%가 감소합니다. 즉 70kg인 분이 물속에서는 14kg 위 하중만 무릎에 실리는 것입니다. 무릎과 허리 부담이 5분의 1로 줄어들어 관절염이나 디스크 환자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의 저항은 공기보다 약 800배 높아 근육 운동 효과는 육상보다 오히려 뛰어납니다. 제가 진료한 75세 박할머니는 수중 걷기 6개월 후 허벅지 근육량이 20% 증가했습니다. 또한 수압은 전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심장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81세 조할아버지는 수중 걷기 후 혈압이 안정되고 부종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물속에서는 넘어져도 크게 다칠 위험이 없어 균형 감각이 떨어진 시니어에게 매우 안전합니다. 가슴 높이 물에서 2로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수중 걷기만으로도 계단 오르기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79세 한할머니의 감동적인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할머니는 화장실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 자녀분들이 간병인을 구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의자 스쿼트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10회씩 꾸준히 하신 결과 3개월 만에 혼자서 일어나실 수 있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계단도 무리 없이 오르내리게 되셨습니다. 의자 스쿼트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동작입니다. 이 힘이 약해지면 화장실 이용, 침대에서 일어나기, 식탁 의자 사용 등 일상생활 전반이 어려워집니다. 의자 스쿼트는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 근육인 둔근을 모두 강화합니다. 이 세 근육군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낙상을 예방하는 핵심 근육들입니다. 제가 진료한 76세 이할아버지는 의자 스쿼트를 시작한 후 낙상 위험도가 60% 감소했습니다. 또한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골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3초 동안 천천히 앉고 3초 동안 천천히 일어나는 속도로 진행하세요.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하여 점차 10에서 15회까지 늘려가시면 됩니다. 의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운동입니다. 세 번째 추천 운동은 탄력밴드와 덤벨을 활용한 근력 운동입니다. 77세 윤할아버지의 변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이 굽고 어깨가 말려 만성 통증에 시달리셨던 윤할아버지께 탄력밴드 운동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15분씩 꾸준히 하신 결과 4개월 만에 어깨와 허리 통증이 80% 이상 완화되었고 구부정했던 자세도 많이 펴지셨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상체와 코어 근육 강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체 근력은 굽은 어깨와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물건 들기, 청소하기 등을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72세 정할머니는 탄력밴드 운동 후 10kg 쌀포대를 혼자 들 수 있게 되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복부와 허리 주변의 코어 근육은 자세 교정과 균형 감각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제가 진료한 80세 박할머니는 코어 근력 운동 후 균형 감각이 현저히 향상되어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잘 잡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력밴드는 가볍고 안전하며 저항을 조절할 수 있어 시니어에게 이상적입니다. 발로 밟고 위로 당기는 동작, 문고리에 걸고 뒤로 당기는 동작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령 1에서 2kg을 이용한 팔들기, 이두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조절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골밀도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74세 최할머니는 근력 운동 후 골밀도 검사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셨습니다. 상체와 코어 근력 강화로 더욱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네 번째 운동은 스텝 밸런스입니다.
81세 서할아버지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미끄러져 넘어진 후 걸음이 불안정해지셨던 서할아버지께 스텝 밸런스 운동을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잡고 간신히 한 발로 서는 것도 힘들어 하셨지만 꾸준한 연습 결과 지금은 한 발로 30초 이상 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안정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스텝 밸런스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낙상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손의 기능과 근육 반응 속도가 저하되어 중심을 잃었을 때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76세 김할머니는 균형 운동 후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도 재빠르게 중심을 잡아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운동 방법은 다양합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발끝으로 서기, 발 뒤꿈치로 서기를 연습하여 종아리와 발목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75세 조할머니는 이 운동으로 발목 힘이 좋아져 높은 문턱을 넘을 때도 안정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한 발로 서서 다른 발을 좌우나 앞뒤로 뻗었다가 모으는 동작으로 고관절 주변 근육과 균형 감각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78세 이할아버지는 이 운동 후 골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균형 감각이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손으로 벽을 잡고 시작하여 점차 한 손, 그 다음에는 손대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감각 향상은 자신감 회복으로도 이어져 더욱 적극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운동을 위한 주의사항과 효과적인 운동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것은 운동 자체보다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84세 백할머니는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운동하다가 어깨 근육을 다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반드시 50분 정도 준비 운동으로 근육과 관절을 푼 후 본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지금은 3년째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운동 중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77세 안할아버지는 무릎 통증을 참고 운동하다가 연골 손상이 악화되었던 경험이 있으십니다. 이후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통증이 있으면 쉬는 습관을 기르신 후 오히려 운동 효과가 더 좋아졌습니다.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심한 숨참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휴식을 취하고 운동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운동복 및 신발 착용도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주간 루틴은 이렇습니다. 월수금에는 수중 걷기 30분과 스텝 밸런스 5에서 10분으로 유산소 및 균형 운동에 집중하고, 화목에는 의자 스쿼트 3세트와 밴드나 덤벨 운동 15에서 20분으로 근력 운동에 집중합니다. 토요일에는 4가지 운동을 모두 가볍게 수행하며 컨디션을 점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즐겁고 안전한 범위에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운동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 함께하겠습니다.